먼저 이제 임대차를 보면은요, 임대차는 채권이에요. 그래서 채권으로서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임의 규정으로서 임대차는요, 원칙적으로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말은 뭐냐? 임대차는 채권인데 강행 규정이에요. 편면적이란 말은 법 규정보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가 임차인한테 불리하면 무효, 유리하면 유효, 이것을 편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임의 규정인 것이 있어. 알겠죠? 이건 무조건 암기해야 되겠죠? 뭐다? 비용, 상환, 청구권. 그 다음에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임차권을 양도나 전대를 할 때는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그것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차임지급시기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임대차에서는 권리와 의무가 있거든요. 이 권리와 의무 중에서 뭐가 중요하다? 임대인은 의무가 중요하고요, 임차인은 권리가 중요한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임대인의 권리 중에서 차임청권이 있고요. 그래서 차임 증액은 임차인한테 불리하다. 증액을 금지하는 것은 유리하니까 유효이다. 차임 감액은 임차인한테 유리하다. 감액을 금지하는 것은 불리하니까 무효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수선 의무는 통상적인 수선은 임차인이 하고요, 소규모 수선은 임대인이 하고, 그런데 합의로 임차인이 할 수도 있고요, 대규모는 언제나 임대인이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합의로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소규모 수선에 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의 의무죠. 의무에는 모두 몇 가지가 있다? 여기 보면 목적물을 복원하고 인도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건물이 화재가 나서 인도할 수 없다.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누가 증명해야 된다? 임차인이 증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항력이죠. 대항력은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을 대항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대항력의 경우는 대항력이 있다. 있으면은 어떻게 한다? 그것은 양수인에게 존속기간과 보증금의 반환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한다. 그럼 대항력이 있으려면 등기가 있든지, 그 다음에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주거의 경우는 전입신고, 그 다음에 상가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는 것이죠. 등기는 그날부터 대항력이 있고, 전입신고나 사업자 등록은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요, 답이 있죠. 이렇게요. 그러면 대항력이 없다. 그러면 대항력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건물주가 바뀌죠. 그러면 새로운 건물주한테, 양수인한테 대항할 수 없다. 존속기간과 보증금의 반환을 말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보증금이죠. 보증금은 임대차가 종료가 됐을 때 청구하는 거죠. 그런데 임대차가 존속 중에 연체 차임 등이 있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권리가 있다. 자유이죠. 그런데 임차인은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임대차가 만료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보증금에서 공제를 한다. 당연히. 나머지가 하고 목적물의 인도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물건이 중축을 하죠. 중축하면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독립성이 있는 것을 구성 부분이 아니다. 부합이 아니다. 그것을 뭐란다? 부속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부속물은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채무 불이행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이때의 부속은 토지에는 안 된다. 건물 기타 공작물에만 부속돼야 되고,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니까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요, 독립성이 없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구성 부분이다. 부합이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비용의 문제라고 한다. 그래서 비용상환 청구는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니까 포기하면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비용에는 필요비와 뭐가 있어? 유익비가 있다. 필요비는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지만, 임대차가 종료하고 난 다음에 유익비와 마찬가지로 물건을 반환하고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비용을 주지 않으면 뭐를 행사하면 된다? 유치권을 행사하면 된다. 여기서 비용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다. 중축 부분은 판례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독립성이 없다고 그랬다. 그래서 중축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를 한다. 그 말은 비용을 포기한다는 말이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임대차가 종료하고 난 다음에 원상 복구하기로 약정을 했다. 그러니까 원상 복구는 모든 걸 다 떼가지고 하겠다 이 말이죠. 비용이 있다. 없다? 없다. 유치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유익비는 누구의 선택이다? 회복자. 다른 말로 누구다? 소유자의 선택이다. 이렇게. 자, 요 지상물 매수 청구죠. 자, 지상물은요, 지상물은 뭐다? 일단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죠. 그래서 존속기한이 만료되고 지상물이 현존해야 되죠. 그다음에 채무불이행 2기 이상의 연체가 없어야 돼.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먼저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갱신을 청구한다.
갱신을 안 해주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한다. 그런데 존속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 임대인이 해지 통고 나가라고 했다. 임대인이 나가라. 그러면 갱신을 안 해준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때의 지상물은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지상물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지 없는지, 임대인에게 소용이 있는지 없는지,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물건이 있으면 무조건 매수를 청구한다. 알겠죠? 아주 무서운 제도죠. 그러면 다른 사람 토지 위에 걸쳐서 있다. 그러면 이 건물의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구분 소유가 되는 부분에 한해서 청구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 청구는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따라서 맨 처음에 건물을 건축할 때 기간이 만료가 되면 지상물을 철거한다거나 지상물을 포기한다거나 지상물을 양도하기로 합의를 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무효. 알겠죠? 이렇게 여기까지를 뭐란다? 지상물 배정권. 이렇게 잠깐 쉬었다가요 임차권을 양도하지 않는데 그 다음에 환매 교환을 한꺼번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